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틀림없이 윤석열 총장의 그 국정감사 발언은 대한민국을 거의 진동시킬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설이 동아일보 사설이 재밌게 이 안정감을 주는 사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추미애도 민주당도 검찰과 수사 흔들기 정치 노름 멈춰라 딱 그래놨습니다. 정치 노름 좀 제발 그만둬라. 이 사설입니다. 이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예.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적에게 한다. 면서 또다시 윤석열 총장을 맹비난한 걸 두고서 얘기합니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이 석 달 사이에 66번이나 불러가지고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지적하면서 대검이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런 관행이 되풀이됐다. 이건 누구를 옹호하는 겁니까? 법무장관이. 그리고 되풀이됐다는 그런 것입니다. 검찰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자체를 구속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별건 수사로 이렇게 호도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주장입니다. 이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는. 검찰이 여권 로비 수사에만 집중하고 야당 인사와 검사 접대 의혹 수사는 제대로 안 한 편파 수사였다. 그래가지고 윤 총장 지휘권을 박탈했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수사 관행을 묵인한 대검을 공격하자는 식으로 정치적 발언, 이게 완전히 선전이죠. 정치 선전이죠. 자기 더 정당화에 나선 거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제, 중립성 포기했다는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권 정치인으로서 열성 지지층만을 갖다 겨냥해가지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꼭 감수해야 하는가요? 왜 그런 일을 벌이느냐 이 얘기죠. 추 장관 주장대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고 여권에만 불리하게 편파 수사를 하는 검찰이라면 더 이상 수사를 검찰에 맡길 게 아니라 특검을 도입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왜 특검은 반대하냐고요? 왜? 그럼 자기가 믿는 특검을 해가지고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도록 하면 앞뒤가 다 맞지 않느냐. 그런데 특검은 안 하고 말이지. 대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새로 꾸린 검찰 수사팀에 수사 맡긴다는 그거. 결국 여권 정치인 수사를 세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다. 그런 메시지 아니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일부 내용이 허구와 사실을 교묘하게 짜집겠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검찰 조직이란 거는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가진 공익의 대변자 아닙니까?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수사기관인데 그 지금 헌법에 중앙수사기관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검찰청법이 그래서 따로 있습니다. 근데 검찰청법에 모든 인사는 말이죠.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한다로 돼 있습니다. 혼자 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저분요, 추미애,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서 정상화되는 시대가 된다면 말이죠. 저분 만약에 그거 되면 그때 인사권 남용이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저분 실정법에, 지금의 실정법에, 그 당시의 실정법에 걸린 위반한 사례들이 많이 법적으로 논란에 문제가 제기 많이 될 걸로 예측됩니다. 예. 그리고 법무장관은 물론이고 청와대 여권이 총출동해가지고 검찰 수장인 그 윤석열 총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 형태가 아니잖아요. 검찰 조직을 뒤흔드는 그 여권이 정치 노름 그만해라 하는 게 이 사설자의 그 제목입니다. 아니 추미애도 여도 검찰과 수사 흔들기 정치 노름 그만해라 이겁니다. 동아일보 논설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조직을 뒤흔드는 여권의 정치 노름 형태는 정치가 사법을 지배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헌법적 행위가 아니고 반헌법적 행위다 이거죠.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바로 이것을 갖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아주 정당하고 모든 것이 당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도 국회의원 하면서 당대표하고 혹시 과거에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뭐 이상한 무슨 일배라든가 삼보일배 뭐 이상하면서 뭐 무릎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꿇고 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텔레비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느꼈느냐. 저 양반이 굉장히 삼보일배 하는 거 보니까 독하긴 독하네. 어떻게 저렇게 몸을 괴롭히면서 저렇게 할 수 있지 해보니까 바로 그 투지가 요즘 이 투지가 엉뚱한 대로 지금 이렇게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윤 총장에게, 검찰에게. 바로 저는 이런 사설을 보면서 말이죠. 이 훌륭한 사설입니다. 이 마지막 말이 아주 정말 감동을 갖다 줍니다. 이 말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검찰 조직을 뒤흔드는 여권의 정치 노름 행태는 바로 정치가 사법을 지배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끝을 내는 이 사설을 보면서 또 한 번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왜? 분노의 쿵쾅거림입니다. 이래선 되겠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광풍의 시대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 7월 23일입니다. 또 새벽 4시가 가장 태양이 뜨기 전에 제일 춥습니다. 4시, 5시 사이. 그 추위는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에 밖에 나가보면 그 살은 아마 그래서 가끔 옛날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했잖아요. 새벽 4시에 뛰는 새벽 3시부터 뛰는 신문 배달하는 분들, 그분 삭풍에 에이면서 그 신문 들고서 뛰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문 배달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오토바이 타고도 가고 뭐 이 차도 자동차로도 하고 하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뛰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이 시간에 있는 암흑의 시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